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벤버냉키 연준 의장이 현재의 느슨한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시사한 것이 증시에 큰 호재가 됐는데요. 다우지수는 1.23%나 오르면서 13,24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야간 선물 지수가 1.11% 상승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도 2,040선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분위기 보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나오셨고요.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와 함께 동시호가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하면서 15포인트 상승한 2034선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막 삼성전자가 0.3% 정도 빠지면서 장을 출발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대, 기아차, 현대, 모비스까지 오늘은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현대중공업도 1.8%, 2% 가까이 오르면서 강하게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동시호가 상황을 보고 계신 건데요. 하이닉스도 1% 남짓, 삼성생명이라든지 KB금융도 강보합권 내지는 1% 정도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LG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었는데요. LG전자 1% 이상 반발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그밖에 삼성물산, NHN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 지주회사죠. 역시 1% 이상 반등하며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금융, 삼성화재까지 금융주도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호남석유도 1.7%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밖에 LG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현대건설까지 1% 이상 상승으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어제까지 닷새째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6거래일 만에 반등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위부터 한 15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보합권 내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어제 종가 기준, 또 다음 CJ 오쇼핑, 서울 반도체도 강보합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젠백스는 2%나 시장 대비 강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3S도 2% 이상 급등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종목들 상황 좀 더 살펴보죠. SM이 어제 1% 남짓 올라왔었는데요. 오늘도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인터플렉스 2% 이상 급등, 또 CJ 오쇼핑, CJ 홈쇼핑도 1.2% 상승한 11만 원 선에서 거래가를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GS 홈쇼핑이네요. 1.2%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성우하이텍도 오늘 1% 이상 반등하면서 한 13,000원 선 회복하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밤사이 글로벌 증시가 급등세로 마감이 됐고요.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3월 27일 화요일장이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 어떻게 출발했는지 보겠습니다. 코스피 쪽부터 보죠. 하창봉 팀장님. 네, 어저께 같은 경우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종합주가에서 21선을 이탈하고 수급적인 면에서도 외국의 기관이 또 매도세를 보였다는 것. 또 하나 이제 사실 핵 안전 관련해서 별 일단은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장 초반에 그런 시장의 어떤 루머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은 2010포인트 전까지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장 후반에 조금 움직이는 흐름이 있었고 밤새 유럽 시장 같은 경우가 일단은 독일의 어떤 호재 그리고 미국의 버냉키의 발언 이런 것 자체 호재로 작용하면서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13,000포인트를 지지한 상태에서 1% 이상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불안하지만 다시 2030포인트 출발이 조금 예상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지수보다도 최근 가장 큰 특징이 삼성전자만 가고 여타 섹터는 안 가다 보니까 또 어저께 같은 경우에 특정하게 LG 화학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분사 배터리문 분사 루머가 돌면서 실제로 5% 이상 빠진 흐름이 보였는데 상당히 투심은 좀 안 좋은 장이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다행스럽게 오늘 한 22.56포인트, 1.12% 상승한 2041포인트에서 장을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2040포인트 위치는 2월 말, 3월 초순, 또 3월 중순에 상당히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장갭 상승에 소폭의 차익 매도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2020포인트에 있는 21선을 돌리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조금 신뢰를 주는 것이고요. 2040포인트 출발, 오랜만에 보는 다시 2000포인트 상승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번 잠깐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한 0.86% 상승한 128만 7천 호가 들어오고 있고, 어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으로 최고가였는데 오늘 이제 130만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1.56% 상승한 22만 7천 원, 기아차 같은 경우도 1.37% 상승한 7만 3,800원 호가 들어오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오랜만에 좀 상승이 큰 것 같습니다. 2% 상승한 28만 4,500원이 될 것 같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도 조금 최근에 눌렸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대중공업이 2% 상승한 32만 7,500원 효과 들어있고,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금융주, 은행주 강세중에서 1%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저께 이제 그 정유주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다시 2% 정도 반등을 하면서 SK이노베이션, S월공이 1.8에서 2%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NHN 같은 경우는 2시 44분경에 주문 실수로 추정되는 하한가까지 갔다 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어떤 그 일부 주문 해프닝이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재차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오늘은 25만 7천 원까지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아침에는 수급 잠깐 살펴보면은 일단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한 190억 정도를 매수를 해주면서 다시 지수가 2030포인트를 돌아서는 상황에서 매수가 조금 들어온다는 게 특징이고, 이렇게 현물 쪽에서 만약에 21선을 돌파하게 되면 선물 시장은 조금 보수적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외국인 선물 세력이 한 78계약 정도 매도를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염려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업종별로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가장 강한 업종은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라든지 정권, 기계, 화학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 업종에 한 1.3% 강세를 보이는 것은 최근에 가장 낙폭이 큰 상태에서 약간 기술적 반발이지 않나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코스피 출발 상황 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갭상승 출발했죠. 어제보다 1.15% 상승한 2041로 수초가를 형성했고요. 삼성전자는 장 초반에 또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어느덧 주가는 128만 9천 원을 찍었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6거래일 만에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상황 어떤지 살펴보죠. 이성기 팀장님. 네, 현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84% 상승한 527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그 종목 수별로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수가 무려 한 700종목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락 종목 수가 160종목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전반적인 그 종목들의 강세가 거의 하락 종목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겠고, 아무래도 그 어제 미국의 그 버냉키 의장의 그 발언 여파가 상당히 코스닥 시장까지도 좀 강하게 미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 우선적으로 좀 업종별로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 오늘 가장 강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오락문화 업종입니다. 1.6%대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는 하락 종목 수가 오히려 없습니다. 상승 종목 수가 30종목에 달하고 있고요. 부합 종목이 3종목에 달한 만큼 하락 종목가 그만큼 없다는 거, 굉장히 강한 섹터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 뒤를 이어서 유통이 1.2%대 역시나 강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도 역시나 방송 서비스가 1.1%대, 그리고 IT 부품이 1.1%대, 그리고 뒤를 이어서 운송과 IT 하드웨어 쪽, 반도체까지 대부분의 업종들이 대부분 1%대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뭐 한 0.7에서 0.8%대 역시나 상승세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하락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건설 섹터인데요. 0.01%대의 약보합권에서 좀 머무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수 대비해서 조금 부진한 것은 역시나 인터넷 업종이 0.4%대, 그리고 종이 목종이 0.2%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역시나 부진한 섹터라고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건설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빨간불을 켜는 만큼 굉장히 강한 장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근데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코스닥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인들이 5억 원의 순매도세, 그리고 기관도 5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들만 약 10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일단 코스닥 수급 상황은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세를 좀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 좀 주의를 부탁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뒤를 이어서 그 코스닥의 그 시총 상위주들 한번 개별종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주들 전부 다 빨간불은 켜고 있는데 그렇게 강한 모습들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일부 뭐 CJ 오쇼핑이 1%대 넘는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OCI 머티리얼즈나 젠백스, 그리고 파라다이스, 그 뒤를 이어서 CGN까지 이러한 종목들만 1.4%대에서 한 1.8%대 역시나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일부 종목들만 좀 이렇게 강세가 나온다는 거, 그 점 전해드릴 수 있겠고,
뒤를 이어서 또 보게 되면 대부분의 업종들 좀 강한 모습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로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 뭐 CNK인터가 최근에 들어서 또 한 이틀간 또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관리 종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좀 그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 한 7%대 역시나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거. 기계주도 최근에 Y전 굉장히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 3.9%대 굉장히 강세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건 지금 현재 JCE가 3.4%대 상승한다는 것에서 거의 하락 종목 찾아볼 수 없는 장세다. 하지만 굉장히 그 탄력 자체는 좀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습니다.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종목 듣기에 앞서서 먼저 어제 주셨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1위 종자 생산 전문 기업이죠. 농우바이오를 주셨었는데요. 어제 장에서는 한 2% 정도 빠졌다가 오늘 반등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되는지요? 네, 농우바이오 계속적으로 보여주려고 주셔드리겠습니다. 뭐 기관도 수면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실적 고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우바이오 홀링으로 주셔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시가 공략주 들어야겠어요. 주십시오. 네, 오늘 시가공략주는 AP 시스템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전공전, 아무래도 관련 그 전공정 장비 업체고요. 레이저 결정화 장비라든가 레이저 주체 장비, 이런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핵심 전공정 장비군에서 높은 시장의 점유율을 좀 기록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아무레드에 투자에 따른 수혜를 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전문 기업으로 지금 삼성 HCM을 탈바꿈한 상황입니다. 뭐 그동안 그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했던 HD 산업은 2011년도에 경쟁을 통한 그 공급 강요로 인해서 이 수익성이 현저히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런 업황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확대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올해부터는 일본과 대만 이런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소형 아무래도 시작으로 해서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지난해 37억 달러에서 2015년까지 13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장비 같은 경우에는 높은 그 기술력이 좀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고해상도 절착기인 뭐 장비 역시도 올해 본격적으로 발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플렉시블 아무래도 관련돼서도 이런 장비 수주가 증가되면서 역시 이제 매출과 수익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올해 실적 부전을 줄 수 있는데요. 올해 매출액은 3,300억대, 영업이익은 360억, 순이익은 310억을 전망하면서 지난해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 각각 70%와 9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EPS가 1,364원대고요. 조정 밸류에이션 PER 15배 수준인 2만 원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이런 부분이 동사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접촉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도 올해 1월 달부터 88만 주의 누적 순매수를 기록한 상황이고, 이 기관도 최근 3월 21일부터 어제 기준입니다. 38만 주의 누적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이런 부분들도 소극적으로 좀 양호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AP 시스템을 시가 공략주로 주셨는데요. 매매 전략도 함께 짜주십시오. 네, 목표가 매수가는 13,500원대를 일단 제시해드리겠고요. 현재까지 충분히 매수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목표가는 일차적으로 15,000원대까지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2,500원 하회시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공략주 AP 시스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국내 외환 채권 시장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외환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생각보다 달러원 환율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부각이 됐었고요. 증시가 약세를 보인 것이 원인이 됐었죠. 오늘장 출발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6원 10전 하락한 1135원 50전에 거래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벤 버냉키 의장의 경기 부양책 지속 발언에 뉴욕 증시가 급등하고 유로화도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버냉키 의장은 지난 이제 3월 달에 FOMC에서 고용 시장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문구가 시장의 심리를 QE3가 없을 것이다라는 심리로 이제 몰아세우면서 그동안의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지난주에 벤 버냉키 의장은 미 금리 급등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어제는 고용 시장이 구조적인 실업이 아니라 경기 순환적인 실업이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업률을 낮추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결국에는 연준이 추가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다라는 여전히 카드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서 유로화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달러 인덱스는 79선을 하회하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로엔이 우리가 위험자산 지표로 볼 때 가장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유로엔이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위험자산이 다시 한번 부상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유로존에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독일 리포 지수가 지난해 7월 달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메르켈 독일 총리가 EFSF의 기금 확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도 유로화의 강세를 견인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어제 1140원이 넘는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일시적인 요소라고 어제 언급을 드렸었고, 실제로 이런 요소들이 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1130원대 중반까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1130원대 흐름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면서 1130원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미국 연준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미국 국채 가격은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 국내 채권 시장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채권시장 흐름은 소폭 강세 되돌림이 어제에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1틱 상승한 103.56의 거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는 증시 조정의 되돌림 강세가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사실 매수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되돌림이 나타난다 그래도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가능성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는 즉 펀더멘털 개선이 상당히 느리다는 것을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이 펀더멘털적으로는 채권 시장에 나쁘지는 않은 요소입니다만은 단기 수급이 여전히 채권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되돌림 구간이라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 시장 움직임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은 리딩투자증권의 윤정훈 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시장 분위기 어떤지 봐주십시오. 네, 일본 증시도 전일 미국발 영향에 힘입어서 오늘 1.5% 상승해서 출발했고요. 현재는 1.4% 상승한 1160선에서 니케이 지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이 컨퍼런스 연설을 하였는데요. 장기 고용률이 아직 회복이 안 되었고 소비 촉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저금리를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양적 완화 이제 3에 대해서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 심리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그 영향으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해서 이제 선호가 나타나면서 엔화를 매도하고 위험 자산을 매수하는 이런 유입이 들어오면서 엔화가 4일 만에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엔화 약세의 기조가 이제 광산 기업이나 일반 이제 금 기업으로도 이어질 것 같고요. 수출 기업들의 호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들어서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월 14일 날 종가 기준으로 만선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10일 만에 이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엔화 약세도 이제 이 기조를 유지하면은 11,000선까지도 이대로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해서 조금 보면은 이제 일본 자동차 회사 중에서 혼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혼다자동차가 이제 태국의 홍수 때문에 이제 생산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전일 태국에서 이제 생산을 재개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전체 생산 카파에서 12% 수준이고요. 4월 두 번째 주가 되면은 이제 완전히 가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혼다는 이제 올 초에 영업이익을 2,700억 엔에서 2,000억 엔으로 조정한 바 있는데요. 계속 이번 재개를 통해서 생산이 또 유지가 된다면은 도요타 자동차와 함께 혼다 자동차가 또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일본의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 엘피다 메모리가 지금 이제 파산 절차를 통해서 이제 갱생 절차를 밟아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는 미국의 챕터 11하고 비슷한 절차를 밟아서 리빌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발표한 이제 일본의 그 기업 서비스 물가 지수가 95.7로 나왔습니다. 이는 이제 전월에 비해서 0.1% 상승하는 수치이며 전년 대비는 0.6% 하락한 수치이고요. 무난하게 이제 상승 기조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니케이는 상승을 유지하고 엔화 약세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윤정훈 연구원과 함께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각이 9시 17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 움직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이 현재 경기 부양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것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도 상승하길 바라면서 3월 27일 화요일 오전장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202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열흘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갭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2037선입니다. 하루 쉬었던 기간이 매도 물량이 커지고 또 외국인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어제 장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100억 원 정도, 외국인은 300억 원 정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종가 523 기준은 한 달 만에 최저치였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526선입니다. 6거래일 만에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섰지만 외국인이 좀처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 순매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관이 5억 원 정도, 외국인이 31억 원 정도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는 128만 5천 원 기록하고 있고 완성차 업체가 오늘 좋은데요. 특히 현대모비스가 2%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업종도 좋고 2%, 현대중공업이 2%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오늘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주도 다시 반발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제 5%나 LG화학 급락했었죠. 오늘은 1.8%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1.3% 상승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7위에서 12위 업종 모두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대장주가 다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이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다음은 0.1%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CJ ENM은 어제 0.17%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었는데 오늘은 0.17%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7위부터 12위까지 SFA와 골프존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젠백스가 1.6% 상승하고 있고 시즌이 좋은 모습이네요. 3% 시장 대비 강한 모습입니다. 어제 1% 정도 약 빠졌었는데요. 오늘은 단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저는 1시간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장 출발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시초가보다는 코스피 코스닥 상승폭이 다소 둔화가 된 상태고요. 오늘도 삼성전자의 독식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장에서는 종목별로 낙폭을 크게 키우는 종목들이 눈에 띄었었죠. LG화학이 그랬고 LG전자라든지 LG그룹주들, 또 S-오일, SK이노베이션 등 정유주들의 흐름도 좋지 못했는데요. 오늘 그 낙폭만큼 반등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시장 흐름은 잠시 뒤 전문가들의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먼저 하창봉 팀장님,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은 두 가지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첫 번째는 가스공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5% 상승하면서 47,000원 호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 장 마감 후에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모잠비크 가스전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발굴이죠. 채굴 쪽으로 가야겠네요. 근데 이 모잠비크 쪽은 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최근에 이슈가 많았던 미얀마 가스전이 한 9배 정도가 되는 대규모 가스전이나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랜만에 한 47,000원 정도 올라왔는데 제가 뭐 가스공사 그 가스전 발견한 걸 보고 드리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 보통 이 가스공사 주식의 투자 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최근에 보면 한 36,000원까지 있다가 47,000원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가스전 발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갖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미주식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직영부하고 한국전력에서 지분을 반반씩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국가적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공공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라든 실적이 많이 나면 안 되죠. 당연히 많이 안 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보통 한 8천억 정도 연간 나오고 있고요. 이익률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가스공사라든 이런 주식들은 또 좀 적자하고 나는 것이고 적자가 아니라 상당히 저평가됐던 이야기 나오는 것이고 또 국가 이런 정책적인 에너지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 약간은 요금 인상 이런 것도 미소금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실적적인 면으로 이런 종목들이 가는 건 아니고요. 항상 보면은 월간 기준으로 봐도 최근 한 제가 5년 동안 봐도 35,000원 정도 지지부진한 흐름이 보였다 그렇게 보겠고 근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실적을 체크해 보니까 35,000원 정도에서는 좀 이 가스공사가 조금 철저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투자를 하실 때 제가 볼 때도 지금 오늘은 사실 살 건 아닌 것 같고요. 4만원 밑에서 정도는 좀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 사실 이런 종목은 방어주기 때문에요. 어떤 단기적인 시세 탄력보다는 좀 길게 보시는 투자 측근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주는 NC소프트입니다. 사실 최근에 미래에셋증권에서 왜 이러죠? 계속적으로 좀 잘 가는 증권 종목들 자꾸 이게 패딩을 치는데 제 짧은 생각이 지난주는 YG원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혹평을 했고 NC소프트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안 좋은 실적을 좀 부진 이야기인데 사실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섹터별로 한 종목에 대해서 시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미래에셋에서 나오다 보면 국내에서 그래도 자산 운용사 영향이 조금 크다 보니까 종목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예. NC가 최근에 사실은 블레드 앤 쇼울의 어떤 하반기 출시 기대감, 그다음에 중국의 출시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건 있습니다. 많이 오른 건 있고 오늘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적절한 조정이고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 미래에셋 증권사의 어떤 보고서 내용도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1분기 실적을 안 좋게 해서 집값 빠지는 거는 크게 큰 영향이 쓸 게 아니기 때문에 게임즈 조금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오늘은 사는 가격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매도 수급이 좀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 29만 원 정도에서 재공략하는 전략은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특징주를 먼저 봐주셨고요. 체크 포인트 함께 짚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오늘은 사실 뭐 유럽 쪽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길게 이야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유럽이 좀 오르고 미국이 오른 것도 크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약간 그동안 미지근하게 반응했던 독일 메르켈 총리가 독일 쪽에서 ESM 추가 확충안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 이야기를 했다는 것. 사실 이것 자체는 가장 유럽의 지금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 유럽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그리스도 그리스입니다만 주변국에 있는 이탈리아나 스페인까지 고려했을 때는 지금 유럽 재정 안전기금이라든지 연구학 기금이 ESM의 기금 규모가 한 7천억 유로 갖고는 안 됩니다. 한 9,450억 유로 정도까지 확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조금 반대했던 독일이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신호를 냈다는 것이 증시에 조금 훈풍을 불어줬고 사실 미국 증시가 버냉키 훈풍으로 올랐다고는 하는데 글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 붙이기 나름입니다. 지금까지 버냉키 의장의 발언은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버냉키 의장의 발언을 잠깐 요약해 보면은 뭐 최근 3개월에 미국 시장의 고용 시장은 상당히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은 이 미국의 고용 시장이 구조적 문제는 아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잠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취약하다. 그래서 우리는 2014년 말까지 계속되고 있는 초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발언인데 시장에서는 이것을 또 한번 버냉키 의장은 역시나 초저금리니까 역시나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시사하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장을 올렸다는 거죠. 사실 근데 해석의 차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다우지수가 13,000선을 지지하면서 그래도 1% 이상 상승을 했다는 것이고 애플을 선두로 한 기술자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미국 증시의 상승 흐름은 올라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서 왕적 완에 한해 안 하네 저는 그런 건 논할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럽 재정 안정기금에 미지근했던 독일이 정치적인 립서비스가 됐든 간에 조금 손을 내민다는 거. 우리 브랭키 의장의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멘트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 정치 자체가 그렇게 반응했다는 정도로만 저는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지수로 돌아오면 종합주가지수 사실 오늘 저는 한 2035포인트 정도로 종가가 유지된다 그랬을 때는 실제적으로 추가 상승 2657포인트에 있던 박스권 상단에 대한 흐름을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로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가장 어저께 같은 기준으로 원래 종가가 21선을 회복하고 오늘 같은 날 갭상승을 못하면은 보통 기술적 분석으로는 빠져버립니다. 오늘 2000포인트는 깨를 수도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미국이 올라줬고 우리가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적인 면에서도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들어오고 있죠. 딱 개인만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9시 26분입니다. 장이 20포인트 갭상승을 했는데 26분이 지났는데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500억 이하가밖에 매수를 안 한다는 것은 많이는 안 사겠다는 소리입니다. 보통 이렇게 한 20포인트 상승하고 미국 1% 상승하면은 보통 한 500억 거의 800억까지 형성해 주는데 일단은 기관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390억, 기관에서 100억밖에 안 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오늘도 약간은 계속적으로 2035포인트, 2050포인트 다이렉트 강의는 힘들다 보는 것이고요. 수급적인 면에서는 오늘은 트리플이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요. 물론 기관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도를 할지 모릅니다만은 전체적인 면에서는 외국인이 사고 외국인들 선물도 사고 베이시스가 유지되면서 프로그램도 양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지수로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2030포인트 지지할 수 있다. 물론 삼성전자 강세 효과 큽니다만은 아침에 제가 특징 뉴스 본 대로 화학이라든지 철강 순환 섹터로 올라오기 때문에 오늘은 글쎄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한 걸음 낫지 않나. 사실 어저께 같은 장에서 내려갔다 그러면은 조금 후달릴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일단 한 걸음 한 시름 낫지 않는 놓을 수 있는 장이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하창봉 팀장님 의견부터 들었고요. 이성규 팀장님은 오늘장 체크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신지. 네, 일단 어제 버냉키 의장 발언이 아무래도 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예. 그것을 보게 되면 일단 양적 완화 없는 좀 양적 완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양적 완화를 한 것도 아니고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그거는 근데 사실상 버냉키 의장이 말한 것도 아니었죠. 그러면서 어찌됐건 간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13,250포인트에서 13,000까지 내려온 다음에 버냉키 의장이 그걸 확인시켜주니까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같이 역시나 제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거.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됐을 때는 양적 완화가 실제로 됐을 때는 그렇게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도 오히려 반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그런 양적 완화라는 것이나 아니면 초저금리 기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근데 한 가지 제가 가장 좋게 들은 소식은 뭐냐면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라는 겁니다. 3%대로 떨어진 건데요. 그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3%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물가 상승률에 있어서 그렇게 부담이 없다는 상태고 사실상 여전히 물가 부담은 되지만 이 기조만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나중에는 향후엔 점차적으로 기업들에게 타격이 점차적으로 적어진다는 것서 실적 개선세가 좀 이렇게 기대될 수도 있다라는 거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양적 완화라든지 초저금리 기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유럽도 지금 구제안을 확충한다 안 한다 하면서 또 메르켈 총리가 나와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들이 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조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시간 끌기밖에 결국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저금리는 원래 얘기를 했던 거고 양적 완화를 하냐 안 하냐 계속해서 여러 쪽에서 공방이 나오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나오면서 그거 가지고 들었다 놨다 계속 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렇죠. 지금 필요한 거는 그들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고용이 회복이 돼야지만 미국 경제는 살아나게 되는데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지금 시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전히 박스권 우리나라 상단이라고 치면 2054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여유는 뭐가 있냐면
바로 실적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에 다시 한번 집중하시라는 거. 그래서 대외적 변수에 대해서 웬만하면 크게 반응하시지 말라는 거를 제가 오늘 장에서 좀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봤고요. 잠시 증권사 리포트 보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오은수 연구원 전화로 연결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에서는 어떤 업종 관심 가지면 좋을지 일단 투자 포인트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금융업종 전반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 은행주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려볼까 합니다. 은행주에 대해서는 최근 이제 기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최근 이제 국제 수익률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기관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고물가에 대한 경계심,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그 배경에는 일단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의 선호도 변화가 일단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은행주가 최대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수익자 마진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일단 자리 잡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과거 금리와 은행주의 흐름을 보면은 큰 흐름에서 동행하는 흐름을 이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이제 위험자산 선호도가 이제 상승을 할 때 은행주 내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싼 주식보다는 좀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싼 주식이 많이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PBR이 낮은 종목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제 KB금융이나 하나금융, 기업은행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KB금융이 이제 두드러지게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잉여자본을 많이 쌓아놓고 있다 보니까 M&A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ROE를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은행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ING생명이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KB금융이 잉여자본을 활용해서 M&A를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자본 활용이라든지 사업 다각화 측면 그리고 방카슈락수를 통해서 어떤 시너지 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일단 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은행 업종 중에서도 KB금융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오늘 전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십니까? 예, 이제 다음 달부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고 이제 이번 주에는 계속 이제 프리어닝 시즌이 되겠죠. 지수는 큰 틀에서는 뭐 크게 2000에서 2050포인트 내에서의 그 좁은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을 이제 예상을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전략이라고 한다면 업종이나 종목으로의 베팅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프리어닝 시즌을 지나면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기업 탐방을 하고 그 기업 탐방을 하면서 변화된 실적 추정을 이제 리포트에 반영을 할 텐데요. 이 부분이 가장 잘 반영이 되고 상향되고 있는 업종을 좀 골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업종이 일단 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IT 그리고 건설 업종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좀 투자 종목군도 좀 추려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오은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종목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 팀장님, 업종별 전략 짜주십시오. 일단은 거래소 하나 그리고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 거래소에 소개시킬 업종은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내수 좀 좋아하죠. 근데 좋아해야 됩니다. 좋아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스픽이라든지 뭐 에이블 CNC 종목이 상당히 최근에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이 아니에요. 조금은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강남 근처에 사는데 집에 가다 보면은 항상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뭐냐 하면은 도심이 되겠죠.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이 커피숍 그리고 화장품 가게, 옷가게입니다. 근데 이렇게 브랜드 화장품 가게라 그러나요? 뭐 미샤라든지 이런 거 상당히 많죠. 근데 지금 제가 화장품 가게를 소개하는 거는 꼭 국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화장품 LG생활건강이라든지 뭐 에이블 CNC라든지 한 대표 종목만 말씀드리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는 국내대로 잘 가고 있으면서 사실 중국 모멘텀을 다른 여타 섹터보다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화학이라든지 철강주 관련자들이 중국 긴축 우려 때문에 부진합니다만은 중국 내수를 거론할 때는 가장 1순위로 뽑는 것이 이렇게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즉 화장품 관련 업체 3인방이라 할 수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아모레퍼스픽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마몽드라 그랬죠. 마몽드 대장금 이영애 씨가 CF를 하고 했던 그 브랜드인데 아모레퍼스픽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 한 올해 백화점 매출 내에서 마몽드 이 매장을 한 100개 정도 늘리겠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올해 해외 매출 성장성을 한 40% 능력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에이블 CNC 미사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최근에 조금 주목을 받고 있던 제닉 같은 경우도 뭐 국내 홈쇼핑 2개 채널 나가고 있고 중국 쪽에
하이드로겔 마스크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가장 여성들이 좋아하고 남자들도 요새는 좋아하죠. 좋아하는 관점에서 가장 필수 소비재 이 관련주들이 오히려 중국에 진출해가지고 성장을 깨워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딱 핵심은 그렇습니다. 향후 중국 관련주를 보실 때 우리가 기존에 알고 그냥 생각했던 화학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철강업종 나쁘진 않습니다만 원기나 경기 흐름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일 때 그때 들어가시고 지금처럼 주가 고공권이다 생각이 듭니다만은 항상 중국 내수 관련주에 대해서는 저는 추격 매수하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조정을 보일 때마다 조금 기회를 활용하시라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테마 왜 가는지 조금 늦었지만은 달라붙어 볼만하던 테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바로 SNS입니다. 정확하게 3월 29일 금요일부터 총선 11일 앞두고 법적으로 선거 활동이 공식 허용이 됩니다. 허용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 그런 걸 알고 다른 여타 대선 테마주보다 이 SNS 테마들은 사실은 실적과 어느 정도 물론 약간은 고평가된 겁니다. 있습니다만은 클로넷이라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검찰의 뭐 주가 조작에 걸린 것도 없고 또 인맥으로 연결된 게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여타 테마들보다는 강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중에서 사실은 원래는 인포뱅크라는 종목이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란 표현은 좀 그러네요. 보통 테마주들이 움직일 때는 선두로 치고 가는 게 있는데 최근에는 바로 가비아와 KINX에 주목을 합니다. KINX를 한 번 더 소개시켜드리면 이게 지금 사실은 선거 관련해서도 올라갑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스마트폰 많이 하는 카카오톡이 이번에 사고를 쳤죠. 카카오 스토리를 런칭을 했는데 물론 성공 여부에 따라서는 시장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습니다만은 카카오 스토리는 곧 그 KINX의 주가도 영향이 됩니다. KINX가 카카오톡에다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를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카카오톡 말이 어렵네요. 카카오 서비스가 잘 되면은 KINX도 좀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SNS 테마들이 고평가 사실입니다. 선거 테마주 사실이고요.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히 엉뚱한데 정치 테마주, 인맥 테마주 하지 마시고 오히려 뭐 다음 주 한 일주일 정도는 최근 고점 흐름이 있습니다만은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요 종목만 좀 핸들링하는 게 나쁘지 않다. 길게는 보지 마십시오. 네, 여기까지입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는 화장품 쪽을 강하게 또 어필을 하셨고요. 또 이제 29일이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될 겁니다.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또 SNS 관련주 중에서는 KINX 또 가비아 같은 종목들 단기적으로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의견도 들을게요. 업종별 전략 짜주십시오. 네, 일단 그 FTA 관련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터키랑 이번에 그 FTA를 일단 가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본서명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자동차와 섬유화학 섹터를 좀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왜 그러냐면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관세라 철폐라는 거는 이미 시장에 다 노출된 것인데 그럼 어떤 관점에서 이제 자동차냐고 하면 사실 그 터키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 전략적 요충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굉장히 커집니다. 근데 97년도에 우리나라 그 현대차가 특히나 그 이제 터키에 이제 진출했는데 유럽하고 원래 관세가 없다 보니까 유럽 차들이 터키를 공략하게 되면서 내수 시장 1위에서 6위까지 밀리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섬유화학 업종을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터키 같은 경우는 이 섬유화학 그 재료에 있어가지고 전량을 수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FTA를 맺은 나라로서 여러 나라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인도나 중국과 경쟁 상대가 되는데 거기서 일단은 가격적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선점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로 FTA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섬유화학 섹터. 그러니까 나머지는 제가 확실하게 좀 아직까지 점검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죠. 중국 위안화 강세가 됐고 최근에 보게 되면 애플도 뭐 중국에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들마다 또 나오고 있는데 중국 위안화 절상되는 것은 중국에게 무조건 좋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여타 나라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중국이 말 그대로 자국에 돈이 많이 몰리는 것이 어떻게 되면 그 위험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무슨 정책을 펼치냐면 해외로 자꾸 소비를 진작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지금 최근에 위안화 절상된 거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추세가 일어날 것이다 해서 관광과
우리나라 관련된 그 소비재 섹터들을 좀 눈여겨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역시나 FTA는 계속 진행됩니다. FTA 계속 진행되면서 역시나 그 고용 창출이 그쪽 분야에서 많이 일어날 텐데 그래서 운송업들이 굉장히 매력이 전 부각이 될 것이라고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꼭 집어서 얘기하자면 바로 해운주들 최근에 계속해서 바닥을 끼고 있는데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갈수록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해운주들 자체가 그렇게 재무적 안전성이 지금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그런 어떤 실적 모멘텀 자체가 진짜 실제적으로 가시화됐을 때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성규 팀장님 업종별 전략도 짜봤고요. 이번에 오늘 사볼 만한 종목 듣겠습니다. 하창목 팀장님. 예, 오늘 종목은 로엔입니다. 로엔인데 사실 오늘 조금 빠지고 있네요. 빠지고 있는 거는 그 어떤 단기적인 어제 장 후반에 의해 조금 밀리는 흐름 같고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뭐 엄태 엔터 관련주 했고 어몬 관련주들이 잘 갑니다. 사실 로엔보다 잘 가고 있는 거는 소리바다라든지 예당이죠. 근데 세 종목이 사실 같은 건데 가장 큰 모멘텀은 사실 이제 4월 정도에 문화관광부하고 저작권 협의에서 어문 종량제하고 어문 가격을 한 900원 정도, 한 600원에서 900원 정도까지 올리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한 4월 중순 정도에 이제 그 심의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올랐다 말씀드렸고, 로엔은 아시겠지만 우리 국내 어문 유통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 그 멜론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그걸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속 가수로는 뭐 아이유가 있겠죠. 근데 사실 아이유가 매출은 영향도 큽니다만은 그동안 이 어문 쪽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로엔의 주가도 조금 더 재평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겠고, 실제로 실적도 보니까 지난해 한 70억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 200억 이상 2억 이 나면서 어느 정도 좀 돌아서는, 사실 엔터주나 어문 관련주들이 고평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와중에도 실제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걸 봤을 때는 엔터주나 이런 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포 현상에 대해서는 어느 불식시켜주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요. 사실 지금 보면은 저는 조금 이상한 게, 잠깐 제가 로엔 보면서 소리바다라는 종목을 같이 보겠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제일 잘 가려 그러면 소리바다가 잘 가면 안 되고 노엔이 제일 잘 가야 됩니다. 근데 이유는요? 왜냐하면은 소리바다 같은 실적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전혀 만약에 말씀드린 어문 종량제가 시행되고 실제로 요금이 오르게 되면 가장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노엔의 주가가 가장 강세를 보였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흐름 자체는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사실 소리바당이라든지 최근에 잘 가고 있는 예당이라든지 KT뮤직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가총액 4천억 미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세력들이 좀 올렸지 않나 보겠고요. 오히려 실질적인 수혜는 로엔인데도 이런 시가총액이 한 4,300억 정도 된다 보니까 조금 그 약간은 어떤 제가 그 세력이 KT뮤직이라든지 소리바다에만 들어가 있고 로엔 아직은 세력이 들어올 종목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단순히 접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요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다 그러면 로엔이다 말씀드리겠고, 매수가는 제가 생각한 가격보다 조금 많이 낮네요. 예, 17,500원 밑에서는 좀 매수한다 생각하고, 목표가는 어차피 이 이슈가 4월 중순까지는 좀 이어질 것이고, 지금 엔터주가 워낙 많이 좀 시장에 억눌렸기 때문에 3월에 고통의 코스닥 3월이 지나고 나면 4월은 기지개를 편다 생각하면서 목표가는 한 19,200원, 또 손절가는 이건 조금 짧게 들어갔기 때문에 손절가를 작게 잡겠습니다. 16,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가격이요 17,050원인데 이 가격이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겠어요? 네, 제가 매수가가 17,800원 이하니까 한번 사는 건 괜찮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로엔도 소리바다 같이 이렇게 좀 급등해주기를 원하면서 로엔 종목 봤고요. 자, 이번에 이성규 팀장님 오늘 장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가 추천을 드릴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요. 네. 예. 현대차,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작년 거의 중반부터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의견들을 제일 많이 내놨던 섹터가 바로 자동차였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그 첫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주도주라는 것들이 꼭 얘기가 나오는데요. 세상 주도주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그러니까 완성품 업체,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아니면 현대차 이런 전방위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하고 그 뒤에 있는 부품 업체들이 동반으로 같이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삼성전자 혼자서만 독식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동차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진했고 최근에
FTA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그런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다음에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자동차 섹터라고 첫 번째로 꼽아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두 번째에서 그 FTA에 대해서 관세 철폐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어차피 그거는 시장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터키의 FTA 효과가 다시 우리나라랑 되게 되면 일단은 그 뺏겼던 6위까지 떨어졌던 현대차의 그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 역시나 현대차에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들어서 그 택배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해외에 진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FTA 효과 때문에 물류 이동이 많아지니까 실제적으로 택배 업계들도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고 신흥국들로 굉장히 빠르게 진출하려고 하는데 물론 택배 업계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택배가 그냥 걸어서 뭐 배달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타고 배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배달을 하게 되니까요. 물론 갑작스레 수요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자동차 쪽이 아무래도 수요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나 부품도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계주들도 이런 자동차 관련 기계주들도 굉장히 좋은 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고 지금 현대차 보게 되면 일단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8에서 9배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나머지 부품주들도 다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만 개선되더라도 탄력성은 굉장히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는 21만 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26만 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정고점입니다. 정고점인데 올해 실적이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작년 실적 정도만 유지한다는 점에서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섹터보다 좀 안정적이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고점까지는 얼마나 기다려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올해 말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 연말까지요? 물론 단기적으로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정확히 그건 알 수 없는데 점차적으로 그 업황 자체가 좋아지니까 한번 안전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길게 보고 또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안정적인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현대차 지금 시점에서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이셨으니까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출발 전략 잡았고요.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우진 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인 샘플러스와 함께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드디어 이번 주 말이 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예, 이번 주 토요일에 부산에서 진행이 되고요. 3월 31일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오후 2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